네,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살아가는 우리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공정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정이 그러면 사실 아주 무섭고 엄격한 심판의 이미지가 강한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쟁은 좀 제한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이런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또 많이 후속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와 같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 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도 사실 같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네. 네. 공정이 하고 있는 이런 경쟁 제한적 규제가 만약 개선이 된다면은 기업 사이에서 가격하고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시장에 등장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공정위는 매년 한 20건에서 30건 정도의 규제 개선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의료, 자동차 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소자본 창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외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22건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들이 규제 개선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재계 주로 사업자분들이죠. 그리고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발굴된 규제를 가지고 전문가분들의 자문 등을 통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이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합니다. 네. 예, 이러한 대안이 마련되면은 최종적으로는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처가 있어요. 네. 그 소관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개선 방안과 개선 시기를 확정하게 됩니다. 예, 경쟁을 통해서 이 A와 B가 있다면 경쟁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시장의 좋은 기능인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들은 좀 규제가 과도한 것들은 개선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발굴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대표적인 사례 하나 알려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규제 발굴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자면은 요새 많은 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있잖아요. 네네. 어느 병원이 좋을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이 네. 병원을 이용하고 후기를 참고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저기 수화기에 좀 입을 좀만 더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저도 이렇게 이 병원에 누구 선생님이 아이들 잘 진료해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법을 보면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불법이군요. 네.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의료 광고를 비의료인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저희들이 후기를 올리는 분들은 비의료인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후기가 잘못하면은 이제 의료 광고로 이렇게 오인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의료에 대한 정보를 다룰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주관적이고요. 네. 네,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거짓말을 쓴다거나 네네. 잘못된 지식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를 막기 위한 취지로 사실은 이러한 규정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 병원에 대한 다른 이용자분들의 평가라든지 이용 후기 같은 정보가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가 의료법상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네.
exemple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강남 언니 같은 그 의료 정보 플랫폼 있잖아요. 네네네. 예,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올리는 후기들이 이게 잘못되면 그 불법 의료 광고다. 네. 이렇게 좀 그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나 이용 후기를 올리는 분들 네. 모두 상당히 좀 난감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이게 그 잘못된 의료 광고고 어디까지가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이용 후기냐 이 부분이 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공정위에서는 그 주무부처인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네. 소비자들이 단순 이용 후기는 의료 광고로 보지 않도록 하겠다. 네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그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를 들다면 뭐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 네. 어떤 그 후기 내용이 들어간다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지 않다면은 비교적 자유롭게 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좀 그 개정을 했습니다. 예. 뭐 이를테면 뭐 갔더니 아이들한테 뭐 사탕도 주시고 너무 친절해요. 이런 거는 괜찮고요. 뭐 제가 어디가 불편했는데 선생님이 꼼꼼히 진료해줘서 참 괜찮았네요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 뒷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시술을 했는데 그 시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건 안 된다. 이 정도 얘기인데 이것도 몰랐네요. 어쨌든 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경쟁 촉진 효과가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규제가 개선되고 나면요.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의료 분야 외에도 일반 국민들한테 혜택이 될 만한 부분들 있을까요, 과장님? 예,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또 다른 혜택이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발굴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그 모든 자동차 가지신 분들이 네네. 그 주기적으로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받아야 됩니다. 예, 이 자동차 종합 검사를 하는 그 기관들이 네. 그 종합 검사를 하신 인력들이 그 교육을 주기적으로 또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자동차 종합 검사 교육 기관이 예. 지금은 저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 김천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만 네네. 하는데 네. 이게 문제는 그 전국 자동차 종합검사서의 한 37% 정도 네. 524개가 수도권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500개가 넘는 기관의 교육 인력들이 네. 그 딱 하나밖에 없는 김천까지 가서 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특정 일에 전부 다 필요할 때는 다 김천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당히 어떤 이게 교육이 또 이렇게 한두 시간에 끝날 교육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하반기까지 어떤 김천 외 지역에 어떤 교육기관이 추가로 생겨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거리상의 편함도 있겠지만 어떤 기관이 교육을 더 책임 있게 잘해주더라 이런 경쟁 효과를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되고 자동차 검사하시는 분들도 더 실력이 좋아지시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자본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중소사업자도 창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이것과 관련된 규제 개선도 있다고요. 이건 많은 분들 특히 이 프로그램 듣는 분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중소사업자들이 상업을 촉진하고 또 자본이 적더라도 그 창업의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올해 저희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인력 부담을 좀 완화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가 그 창업 단계에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갑네요. 네. 예, 먼저 보시면 그 축산물 가공 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있죠. 이분들이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 기준이나 성분 규격에 적합한지를 네. 그 자신의 종업원 중에서 검사 능력이 있는 분들을 지정해서 검사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통상적으로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품질 검사를 그 축산학 등 그 관련 학과 졸업자만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인력 채용이 더 힘들고 그 능력주의에도 좀 사실 위배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시작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2025년 상반기부터는
그 학과를 안 나오더라도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으면은 그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개선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 파견은 과거 유료 직업 소개서 같은 경우는 그 창업을 하려면 일정 기간 그 면적을 사무실을 보유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요새 보면 그 IT도 발달하고 이래서 공유 오피스도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그게 반드시 일정한 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거는 좀 불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유료 취업 소개서 같은 경우는 의료나 법률 같은 고급 분야에서는 그 면접 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개선했고요. 네, 그렇군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굳이 공간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제들도 없앴고요. 또 식품 가공, 축산물 가공하시는 분들 이 축산물 검사하는 건 특정 과를 졸업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 이런 직원 채용 규정도 좀 바꿔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네, 괜찮네요. 이런 네, 규제들이 철폐돼서 좀 시장이 빨리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들 과장님 또 저희 연결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심재식 시장구조 개선 정책과장이었습니다.